실제 갱스터 출신의 파이터와 갱스터와 다름없는 파이터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바로 극강의 챔피언 카마루 우스만을 박살낸 리온 에드워즈와 행동과 캐릭터가 일치하는 진짜 싸움꾼 네이트 디아즈. 누가 보더라도 디아즈에게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하거나 등을 보이며 춤을 추는 등 디아즈다운 기상천외한 도발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현격한 기량차에 전방 위로 털리던 디아즈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순간 극적인 역전포를 때리는데요. 오늘은 격투와 댄스, 코믹과 반전이 난무하는 이색 명승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룡입니다. 니킥 데미지 있습니다. 바디 데미지. 자, 또다시 다운. UFC 웰터급 챔피언 리온 에드워즈는 팟캐스트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은 죽음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으며 제 아무리 터프한 남자라도 어떻게 고문하면 아기처럼 울부짖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콜비 코빙턴이나 코너 맥그리거 같은 트래시 토커들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걸 보면 우습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에드워즈의 무미건조한 성격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으니 잠시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랑 동갑인 파이터를 소개하게 되었네요. 1991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태어난 리온 에드워즈는 상상조차 쉽지 않은 암흑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방 한 칸짜리 판잣집에서 궁핍하게 자랐으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어려운 줄을 몰랐고 동생인 파비앙을 보살피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5살 무렵부터 리모컨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고가의 장난감들이 넘쳐나게 되었으니 바로 아버지가 갱단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마피아 영화에는 나올 법한 장면들을 실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동네 폭력배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다거나 돈다발을 산처럼 쌓아놓고 새는 것을 목격했으며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는 바람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리온은 자메이카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범죄, 마약, 살인, 총격, 가난뿐이었다고 회상하는데요. 그는 그런 범죄의 한복판에서 나고 자란 영향으로 웬만한 일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는 무던하고도 묘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9살 때 아버지를 따라 영국 버밍엄으로 넘어간 리온은 여전히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가 살던 에스턴은 2개의 폭력단이 대립하는 지역으로 싸움, 강도, 칼부림 같은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으며 리온의 주위에는 질 나쁜 또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던 13살 무렵 아버지가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나자 남겨진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리온은 갱단에 가입하여 폭행, 수금, 마약 판매 같은 온갖 범죄에 동참했고 싸움 실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지금의 로키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던 리온이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것은 바로 어머니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는 에드워즈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격투기를 권유했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MMA 체육관을 등록해준 것이죠. 당시 17살이었던 리온은 나쁜 짓을 하면 친구들로부터 동경의 눈빛을 받는 것이 전부였으나 처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범죄의 소굴에서 조금씩 빠져나온 에드워즈는 마침내 프로를 꿈꾸는 건강한 운동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프로 활동을 시작한 에드워즈는 뒷배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깔끔한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양쪽 스탠스를 넘나드는 기술적인 움직임과 깨끗한 폼으로 다채롭게 내지르는 원거리 옵션, 빈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카운터로 영국의 저명 있는 단체 BAMMA에서 웰터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UFC로 입성한 에드워즈는 준수한 성적에도 오랫동안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데요. 2016년까지 4승 2패를 거두지만 언더카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리온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오릅니다. 4연승 중이던 빈센테 루케와 진흙탕 싸움꾼 브라이언 바베레나를 잡아낸 데 이어 피터 소보타를 상대로 경기 종료 1초를 남겨주고 KO를 따냅니다. 그 뒤 커리어 최초로 메인 이벤트에 오른 에드워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도널드 세로니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데요. 그는 신체 조건의 이점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원거리 견제와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싸움, 트렌드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움직임으로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보여줍니다. 이후 그는 거너 넬슨과 도스 아뉴스를 잡아내고 8연승을 질주하지만 판정에 특화된 스타일과 이득만 취하는 안정적인 성향 때문에 점점 비호감 이미지가 쌓입니다. 심지어 갈등을 빚어오던 마스비달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지만 딱히 옹호해주는 이도 없을 만큼 팬들의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던 리오는 벨랄 무하마드와의 경기에서 비호감 이미지에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그 전부터 이미 눈찌르기로 비난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신경 쓰는 기색조차 없었던 리오는 마침내 경기가 중단되는 수준까지 눈을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8연승의 기세를 날려먹은 에드워즈는 벨랄과의 재대결 대신 타이틀샷을 요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챔피언 카마루 우스만이 체급을 싹쓸이해버리는 바람에 마땅한 도전자가 남아있지 않았고 타이틀샷을 받지 못한 선수들 중에서는 에드워즈의 랭킹이 가장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틀전으로 직행하기에는 살짝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랭킹 3위라는 위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1년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는 네이트 디아즈. 웰터급 랭킹에도 없는 그가 에드워즈와 싸운다는 것은 다분히 타이틀전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희생양이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지에서는 누구보다 갱스터 같은 디아즈가 실제 갱스터 출신인 에드워즈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 디아즈가 카운터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도발을 미끼로 던져주고 들어가 보지만 펀치거리에 진입하자 자동으로 원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디아즈, 도발과 기습 공격을 반복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목표인 UFC에서 이런 기상천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디아즈 형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지자면 디아즈의 최대 약점인 로우킥과 하단 태클, 서브미션의 기회를 주지 않는 포지셔닝과 포인트만 따고 빠지는 아웃파이팅까지 디아즈가 싫어하는 무기들을 완벽하게 갖춘 에드워즈. 그래플링 공방 역시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다음 단계를 선점합니다. 결국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진흙탕 싸움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심기를 자극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롱이나 욕설조차 가볍게 넘기는 리온에게 유머러스한 도발은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등을 보이고 실실 웃어봐도 헤테란 스님처럼 평온하기만 한 에드워즈. 커버링으로 공격을 유도해보지만 인앤아웃으로 대항하고 대치구도에서는 로우킥만 넣어줍니다. 기다리면 발차기, 들어가면 카운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같이 싸워주지 않는다면 할 일이 없어지는 디아즈인데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붙어보지만 클린치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처럼 타격가에겐 레슬링을, 레슬러에겐 타격을, MMA 스타일에겐 수싸움으로 이겨버리는 에드워즈. 어떤 상대를 만나건 자신의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장점으로 철저하게 이득만 취하기 때문에 지루한 경향이 솔직히 좀 있긴 하죠. 반면 뜨겁게 타오르고 싶은 디아즈, 주먹을 섞어주는 상대에게는 웬만해선 지지 않았는데요. 과거 도널드 세론이나 마이클 존슨의 경우 도발에 넘어갔지만 에드워즈의 머릿속엔 오직 승리만이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3라운드, 스탠스가 같은 경우 앞손부터, 다를 경우에는 뒷손부터 나가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타이밍을 잡기 힘든 디아즈에게 스탠스를 섞어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바디잽이나 카프킥 같은 원거리 견제를 깔아주고 들어오려는 기색이 보인다면 뒷중심으로 바꿔버리는데요. 자신은 때리지만 상대는 때리지 못하는 공격 루트와 거리를 제로로 만들므로써 위험을 없애는 빠른 판단, 가드 패스보다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선택 등 아무리 유리한 상성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카프킥 데미지까지 축적되자 대치구도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디아즈. 갈수록 출혈은 심해지고 그만큼 체력까지 떨어지면서 아웃파이터에게 농락당하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패색이 짙어지던 이때 디아즈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리듬이 나오는데요. 앞손을 짧게 주고 뒷손을 길게 뻗는 특유의 방식으로 깨끗하던 앞면에 원투를 먹여줍니다. 연이어 똑같은 박자로 질러보지만 냉정하게 받아치는 에드워즈. 그러나 손맛을 본 디아즈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싸움을 걸어봅니다. 그렇게 묘한 분위기로 흘러가자 돌부처갔던 리온 역시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그런 디아즈의 기세를 파워샷으로 끊어내지만 슬로우 스타터인 디아즈의 좀비 복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의 운영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뒷중심 스탠스로 치고 빠지던 게 다였으나 보다 강력한 임팩트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카운터 역시 손끝에 힘을 실어주면서 피니쉬를 노립니다. 이에 디아즈는 리온의 심경 변화를 캐치했는지 보다 노골적으로 유혹해보는데요. 발을 받고 싸워준다면 나쁠 게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맞불 작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디아즈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아치려는 의도 때문에 발이 붙어버리자 쫓아가지 않더라도 펀치거리가 형성되고 디아즈가 원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두 선수 모두 리스크를 떠안게 된 것이죠. 물론 정면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디아즈에겐 아쉬울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경기는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시작과 동시에 뒷발을 노린 쓸어차기가 적중합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스탠스의 리온, 상대의 첫 번째 동작에 반드시 카운터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디아즈는 카운터를 맞더라도 다음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맷집이 있다는 것인데요. 즉 공격 이후 회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일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웃파이팅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앞중심을 유지하는 리온, 투 타이밍을 당겨보는 디아즈, 집중력이 흐트러진 이때 연속으로 유효타를 허용합니다. 왠지 자존심이 상한 듯한 리온, 뭔가 화력으로 누르고 싶지만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인데요. 재차 피니시를 노려보지만 되려 도발의 명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4라운드 중반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추가타 한 방이 피니시로 직결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뒷전이고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디아즈는 극적인 순간조차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그 사이 정신을 가다듬은 리온이 회복에 성공하면서 결국 다 진 경기를 한 방으로 뒤집어냈음에도 그놈의 시그니처 도발 때문에 매듭을 짓지 못한 디아즈. 있는 힘을 다해 풀스윙을 날려보지만 리온 에드워즈의 판정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리온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 변화가 승부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루한 양상에서 점수를 따내고 있었으나 4라운드부터 찍고 빠지는 대신 파워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유효타를 허용하던 도중 마침내 결정타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삿대질만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KO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물론 아쉬운 판단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종잡을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디아즈 형제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진땀 승리를 거둔 에드워즈는 극강으로 평가받던 카마르 우스만을 잡아내고 UFC 웰터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후 콜비 코빙턴과 싸우게 된 그는 최초로 멘탈이 흔들리게 됐는데요. 그 어떤 트래시 토크에도 꿋꿋하게 참아내고 있었으나 지옥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겠다는 패드립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발언은 대표적인 트래시 토커 션 스트링랜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디아즈전의 교훈 덕분인지 시합장에서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했고 거의 모든 라운드를 지배하면서 챔피언 벨트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열린 UFC 304 대회에서 벨랄 무하마드에게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하며 2016년 이후 첫 패배를 당한 에드워즈. 심지어 그 상대는 과거에 눈찌르기로 경기가 중단되었던 무하마드였기에 뭔가 두 선수 사이의 스토리가 계속 빌드업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비록 벨트를 지켜내는 데는 실패했으나 아직도 30대 초반인 만큼 리온 에드워즈가 패배를 양분 삼아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에드워즈가 앞으로도 멋진 경기를 만들어내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